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추적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새 용의자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두 번째 S넷, 세 번째 옵트론텍입니다. 일단 그 섹터가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쪽 섹터만 모아서 나온 것 같네요. 네,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 거 오늘 세 종목 다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1900선까지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했었는데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과장님, 게임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를 바라보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종목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 부진했던 게임주 중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뭐 사물인터넷이나 IT 부품 쪽에서는 좀 잘 봐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용의자 인상 일단 어떠신가요? 인상은 일단은 뭐 이따 집중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그 게임주 NC스포츠 제외하고 S넷이랑 옵트론텍이 두 종목이 있잖아요.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같은 종목을 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두 종목 다. 그래서 일단 뭐 이따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보시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NC소프트. 알리바이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에 시장은 환호한다. 네, NC소프트 이렇게 배당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모바일 쪽의 게임, 뭐 PC로도 하고 태블릿으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는 게임. 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NC소프트의 알리바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선은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보다는 상승을 좀 못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 징조일까요? 안 좋은 징조일까요? 전 오히려 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배당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에 남아있는 이제 유보금 자체를 이제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제 배당이 좀 쓰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가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이러한 기업들은 신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 정책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본다면 NC소프트도 배당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주당 3,430원으로 결정했으니까 배당 수익률로 보면 거의 2%대 육박하는 회사가 되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제가 증거 첫 번째로 가져온 이 배당 수익률 2% 호재는 분명한 호재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상승하지 못하는 배당 수익률 2%는 굉장히 좀 큰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포인트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재료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알리바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온라인의 왕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리니지와 뭐 아이온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온 소울까지 굉장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트렌드 자체가 이제 모바일로 좀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5년에 한 6개 정도의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됩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은 본사 쪽에서 진행되는 이제 게임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모바일 버전 이제 RPG 게임인데 이쪽이 2015년 1분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본사 쪽에서 하는 게 이제 라이온 레지온즈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2015년에 지금 런칭이 좀 예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뭐 H2나 광야, 뭐 패션 스트리트 이런 섹터 이런 게임들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아닌가요? 팡야? 네, 팡야죠. 네. 팡야 이런 이 부분들은
자회사를 통해서 런칭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선은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좀 많이 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전환으로 되는 기대감이 충분히 장요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이제 단순 비교하기에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었던 게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을 필두로 해서 조이시티 웹젠까지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내년 기준으로 PER 기준 1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라인 게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바일로 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 정책적인 부분이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감안한다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 NC소프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새 증거 모두 알리바이가 좀 충족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석방을 해도 되는 종목이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원정 과장님. 저는 이번 달인가요? 지난달 말인가요? 그 KTB 투자증권에서 분석했던 게임주 분석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2, 3년의 어떤 그 가치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평가받는 성격이 있는데, 따라서 2년 연속의 강세를 가져가는 종목이 드물다. 그래서 게임빌 컴투스 대신해서 NC소프트나 NHN이나 또 CJ ENM, NHN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 NC소프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최근에 지금 앞에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이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도 못 받고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어느 정도 포맷을 구성한 다음에 이쪽에서도 좀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최근에 발표한 것도 배당을 좀 많이 늘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집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NC소프트 회사 자체적으로는 주가를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해서 좀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내년에 이제 나올 게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니지 이터널이나 MXM 이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깔려 있는 게임에다가 추가적인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나 또 추가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썩 좋지 못했던 주가 흐름은 조금 반등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긴 했었습니다. 올해가 한 2,600억 좀 안 되는데 2013년이 한 2,05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바로 내년 2015년에는 올해보다 지금 급성장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16년에는 15년도보다 급성장이 이루어지지만 내년에는 조금 이제 새로운 게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쪽으로도 조금 변모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바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 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가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싶은 거는 배당금 관련해서 이제 이번 회기에 예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은 최근에 이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좀 배당금을 늘리라는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정부의 정책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이런 측면은 배당금 늘려가는 거는 올해 일시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이 추세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식 주가의 흐름에서도 썩 나쁜 흐름보다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한 12월부터 그 전에는 이제 수급 종목에서 본다고 하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없었었는데 12월 1일부터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급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보시면 마침 딱 12월 1일부터 월이 바뀌면서 기관 쪽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12월 1일부터 누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관 쪽에서 38만 주 정도 집중적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한 2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에 나타나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이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NC소프트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봤었을 때 석방을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호재가 노출됐습니다. 바로 배당 정책이죠. 예년 대비 5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호재가 노출됐다는 부담은 있겠지만요. NC소프트. 오늘 세 분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 모두 아마 같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석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의 강자에서 모바일 쪽의 신규 게임, 내년도 충분히 기대감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석방합니다. 자, 두 번째 용의자 보시죠. 두 번째 용의자 S넷인데요. 실체가 보이는 사물인터넷, 짧은 테마로 끝나지 않을 것. 네. 저는 이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보이는 사물인터넷, 여기는 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분명히 내년도에 어떤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증거 제시해 주시죠.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우선은 실체는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그게 하나하나 약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 네.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실체가 실질적으로 실체라면 이제 숫자인데 실적에 대한 숫자로 찍히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이 뭐 순식간에 반토막 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차근차근 살펴보면 증거 첫 번째로는 우선은 사물인터넷이 내년에 신성장 동력이고,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이 본격화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건 S넷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 삼성 쪽에서 뭐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의 지금 신성장 동력을 한번 찾아보면 뭐 삼성도 이제 5대 신수종 사업이 좀 있는데 이쪽에서 태양광이 좀 빠지고 사물인터넷 관련한 이제 모바일 솔루션 분야 네. 쪽을 좀 키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S넷이 이제 사물인터넷, 삼성전자의 이제 사물인터넷 기본 네트워크 망을 좀 까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숫자로 나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증거인데 네. 두 번째 사물인터넷 테마 내에 이제 유일한 실적주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의 연간 실적 추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7억 그리고 16억 그리고 작년에 2013년도에 56억 정도까지 늘어났고 순이익도 37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 영업이익 50억 정도를 가정한다고 해도 지금 누적으로 33억 정도 했습니다. 3Q까지 올해 실적을 감안하면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10에서 한 20억 정도 추가를 해줘도 연간으로 한 5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지금 3분기까지 발표를 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 기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해보면 20배가 넘어갑니다. 20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통상적으로 뭐 얼마만큼의 이제 성장성을 반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뭐 50억에서 작년에 50억 했었고 올해 50억 한다고 해도 성장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PER 20배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테마성 재료로 같이 우리가 판단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본다면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는 깐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내주는 실적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세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충만할 수 있는 테마에 속하지만 실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네. 기업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정 과장님, S넷이 사물인터넷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그 분야 담당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시장에서도 지금 간신히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돈이 되는 쪽, 어쨌든 테마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S넷도 뭐 최근에 계속 강해서 오늘도 지금 뭐 상한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은 뭐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적이 약간은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라는 게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적자가 나오고 이런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오고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에서 부실한 기업, 그런 기업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다행스럽긴 한데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56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한 35억 좀 안 되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4분기에 한 20억 이상은 해야지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한 그 이상이 나와야지 전년도보다 성장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런 시장이 어쨌든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회사가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다는 건데 그 기대감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1개월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월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4,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한 종목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과열로 인해서 급등한 성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은 좀 조심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년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테마 업종이긴 하긴 한데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실적,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위험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물인터넷주 중에서 관심주 있으신가요, 정 과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S넷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요 말고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그 종목이 뭐더라? 저희 큰 종목 중에서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대형주 관련된 효성 종목. ITX요? 네네네. 네.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약간 좀 피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종목 말고는 뭐 단기 매매로 좀 매매가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매매에 나 좀 자신감이 있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 좀 접근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섣불리 매수를 했다가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꼭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종목은 피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있으신가요? 관심주. 저는 사물인터넷을 주식으로 네.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모다정보통신이라는 업체가 네네.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이 거의 대장주라고 했었는데 연초에. 네, 연초에 거의 10,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5,000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수익률을 제고할 만한, 수익률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이제 작은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중국 국적주라던가 최근에 이 사물인터넷이 다시 테마로 불고, 근데 예전에 사물인터넷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직 회복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넷 오늘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신데요. 정리하겠습니다. S넷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유일한 사물인터넷 테마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실적도 역시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실체는 그 강한 실적 성장성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S넷 저희는 위험으로 놓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의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옵트론텍입니다. 알리바이는 IT 부품주 반등세 지속되고 있다. 하락 추세 탈피한다. 네, 지금 부진을 이어온 지가 IT 부품주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됐죠. 네네. 예, 그 바닥권에서 지금 강한 반등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선 지금 IT 부품주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그 바닥 대비 이제 4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되는 포인트, 그리고 갤럭시 S6에 대한 단기 모멘텀, 이쪽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바닥권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 적은 자금으로 투입을 해서 올리기가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네. 오히려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옵트론텍도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수급 변화로 이제 바닥 탈피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급을 보면 파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사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나왔고, 지금 그 옵트론텍의 수급 창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도 양매수를 좀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내 수급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 성립한다고 우리가 과정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신규 거래선 확대로 인해서 흑자 전환 기대가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인데, 두 번째 실적에 제가 분기 실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옵트론텍의 네. 최근 1, 2, 3분기 분기 실적을 보면
뭐 마이너스가 3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3개 다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는 적자를 또 많이 줄인다고 4분기에 나오네요. 네, 통상적으로 뭐 3분기는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3분기 흑자 전환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꺼내본 결과는 결국은 또 적자다. 그만큼 IT 부품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거 대비 조금 개선된다는 포인트로 인해서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인데 회사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한 뭐 단기 바닥권역에서 일부의 반등 나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위험군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네, 정 과장님, 옵트론텍의 알리바이 어떻습니까? 일단 IT 전 부품주 최근 반등하는 거는 지금 전문가에서 말씀하셨지만 업황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이유는 이제 뭐 알겠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는 게 지금 먼저 정체기에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본다고 하면 뭐 2013년, 2014년까지는 그래도 한 뭐 30, 40%, 뭐 20%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스마트폰 시장이었는데 이게 2015년도부터는 이제 이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줄어들고 이게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줄어들 추세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그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회사의 주가도 조금 상승하는 데는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지금 납품 단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도 안 좋았고 영업이익도 안 좋아서 상당히 좋지는 않은 전년도에 비해서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갑자기 또 반등을 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워낙 좀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 상승은 약간 제한적인 상승으로 좀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걸로 기대해서 섣불리 매수하는 거는 약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저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판단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험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경원 운용령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런 IT 부품주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은 4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지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는지 보고 그들 중에서 다시 골라보는 것 어떨까요? 네. 뭐 그들 중에서 골라봐도 되겠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 자체, 그러니까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죽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분기별로 뭐 흐름의 플렉츄에이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전방 산업의 성장률이다. 좀 이렇게 본다면 좀 부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옵트론텍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광학 렌즈와 모듈, 이미지 센서용 필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옵트론텍. 하지만 그 실적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두 분 모두 보고 계시고요. 전방 산업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옵트론텍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위험의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새 용의자 저희가 NC소프트는 아주 깔끔하게 석방을 해드렸네요. 그리고 나머지 S넷과 옵트론텍은 위험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전략이 가능한 용의자는 누굴까요? 네, 전략이 가능한 부분은 이제 NC소프트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약간은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이시티나 조이맥스 그리고 웹젠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을 뭐 연간으로 지금 끌어다 써서 밸류를 좀 높여버리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종목들마다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야 되겠지만 NC소프트는 워낙 지금 바닥권역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 자체가 연구개발 인력을 지금 모바일 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는 한 18만 원에서 17만 9천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17만 7천 원에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고 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서 16만 원권역 때 라인을 잡고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 전략 가격 알아볼게요.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가격은 조금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17만 원 선에서 좀 잡고 왔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넓게 잡아서 20만 원까지 조금 보고 있고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넷을 좀 석방시켜달라는 의견이 게시판에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네, S넷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연간 실적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만 2배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300원권역에 지금 놓여 있고 실적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은 상한가 종가의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300원 정도를 내일의 손절가로 잡으시고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좀 바라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 차익 실현을 예상하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용의자 Y에서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